오늘 또 고맙습니다. 저는 교실을 떠난 국어교사 박전현입니다. 자, 임철우의 현대소설 꼭두운동회입니다. 자, 운동장 새끼줄이 운명을 가른 꼭두각시 노름입니다. 도움되는 자료 만들어 보겠습니다. 구독, 공감 부탁합니다. 자, 운동장 새끼줄이 운명을 가른 꼭두각시 노름 인형극입니다. 여기에 참석한 마을 사람들 모두가 꼭두각시 인형이었다는 뜻입니다. 자, 전쟁과 이념 대립으로 인한 평화로운 마을 사람들의 비극. 자, 임철우 현대소설 꼭두운동회 해석. 꼭두는 꼭두각시 인형입니다. 자, 작품 속에서 군에 의해 조종당하는 마을 사람들이 바로 꼭두각시입니다. 운동장에서 벌어지는 꼭두각시 노름이 제목 꼭두운동회입니다. 인형극 결과는 다음과 같습니다. 그들 모두는 불과 몇 시간 전까지만 해도 조상 대대로 물려받은 이 작은 마을에서 아침 저녁으로 서로 얼굴을 맞대고 살아온 지극히 순박하고 평범한 사람들이었다. 그런 그들을 지금 이 순간 두 개의 전혀 판이한 다른이죠. 운명으로 나눠 놓은 것이 고작 그 가느다랗고 볼품없는 새끼줄 몇 가닥이라는 사실은 얼핏 믿기지가 않았다. 자, 마을 사람의 상황을 통해 이념으로 갈등하는 우리 민족의 비극을 보여줍니다. 지금도 이 이념으로 먹고 사는 사람들도 많죠. 자, 함께 읽으면 좋은 작품 이청준 소문의 벽. 자, 윤흥길 장마. 자, 소문 때문에 어떤 문제가 생기겠죠. 윤흥길의 장마는 그 삼촌과 외삼촌, 한 분은 그 공산주의 쪽이고 한 분은 우리 민주주의 쪽이었습니다. 그들의 어떤 운명, 아픈 운명을 이야기하고 있는 그런 소설입니다. 이해의 배경입니다. 자, 이 소설은 가상의 한 마을을 배경으로 이념 갈등 속 권력자들의 폭력적이고 기만적이며 비인간적인 면모를 그려낸 작품입니다. 자, 권력자들이 반란군 동조자들을 색출해내기 위해 스스로 반란군으로 위장한 후 마을 사람들을 속이는 모습. 자, 그들이 꾸민 연극에 따라 마을 사람들의 생사가 갈리는 모습 등을 통해 한반도를 휩쓸었던 이념 갈등으로 사람들이 겪었던 고통을 풍자적으로 그려내고 있다. 자, 한눈에 보기입니다. 인물 정리해 보겠습니다. 약방집 아들, 소금장수, 포죽간집 곰보, 대장장이. 자, 이들은 완장패거리로 그 작품 속의 완장패거리게 됩니다. 계략에 빠져 반란군의 협력자임을 드러내는 권력의 하수인들입니다. 자, 목사와 읍장은 반란군의 적대적인 인물입니다. 메브리코 장교는 반란군으로 위장한 아군 장교로 곡두운동회 위장극의 주역입니다. 자, 소재의 상징적 의미입니다. 운동장. 자, 운동장에서 사람을 이편저편 가르는 모습이 나옵니다. 자, 이데올로기 갈등으로 한 민족이 둘로 갈라지는 전쟁터가 된 한반도를 상징합니다. 지금 우리가 바로 이렇죠. 자, 남과 부. 지금 또 남쪽에서도 또 뭐 이래 니는 간첩이다 아니다 하고 뭐 또 이런 시끄러운 그런 뉴스들이 많이 들립니다. 새끼줄. 자, 새끼줄은 운동장에 이제 새끼줄을 놓고 사람을 양쪽으로 갈라놓는 거죠. 자, 이데올로기 갈등으로 인한 편 나누기. 자, 이거는 분단을 의미합니다. 왼쪽과 오른쪽으로 나뉜 사람들. 자, 양쪽 편 중
어느 쪽인지 밝힐 것을 강요당했던 우리 민족의 상황입니다. 이건 마치 어린이들한테 엄마가 좋아, 아빠가 좋아 그런 질문을 던지는 것과 다르지 않을 것 같습니다. 실제 이 당시의 사람들은 이념이 뭔지도 몰랐던 사람들이 많았습니다. 정오의 사이렌 소리, 자, 아군 등장을 알리고 운동장 상황의 극적인 반전을 예고하는 소리입니다. 사건 전개입니다. 발단, 전쟁 중에도 전선과 멀어 평화롭던 한 마을에 반란군이 진주에 들어와 마을을 장악하고 좌익 활동을 하던 약방집 아들은 의문의 납치를 당합니다. 자, 전개, 마을 사람들은 불안감에 안절부절하고 소금장수, 대장장이, 구두, 수성공 등은 완장을 두르고 활개를 친다. 자, 이들이 이제 사실은 이 반란군으로 들어온 사람들이 우리 아군입니다. 아군이 이제 반란군을 색출하기 위해서 이렇게 위장극을 한 거죠. 근데 여기 소금장수하고 대장장이, 구두, 수성공은 자기가 반란군이다 하면서 완장을 두르고 마을 사람들을 선별하고 이런 역할을 합니다. 자, 위기는 반란군은 마을 사람들을 운동장으로 불러 모으고 메브리코 장교는 소금장수를 비롯한 완장 패거리들에게 사람들을 분류하라고 지시합니다. 자, 절정입니다. 마을 사람들이 새끼줄 양편으로 나뉘고 정오가 되자 갑자기 아군 트럭에 운동장으로 들어오고 읍장이 모든 것은 불순분자 색출을 위한 연극이었음을 밝힙니다. 결말, 완장 패거리들과 약방집 아들은 체포되고 처형될 위기에 놓였던 이들은 그래 반란군 패가 아닌 사람들이었죠. 감격의 눈물을 흘립니다. 전쟁이 끝난 후에도 사람들은 두려움을 느낍니다. 지금도 뭐 요즘도 이런 어떤 그런 네 간첩이지 이러면은 좀 그렇지 않습니까? 자, 작품 줄거리입니다. 가상의 한 마을, 어느 날 갑자기 반란군이 진주에 들어오고 마을 사람들은 세상이 뒤집혔다고 여기며 숨죽이는데 오로지 그간 반란군에 몰래 동조해왔던 소금장수, 대장장이 등은 기세가 등등해진다. 그 사람들을 모두 학교 운동장에 모이게 한 반란군들은 운동장을 새끼줄로 나누어 동조자와 비협조자로 나누고 비협조자들로 분류된 이들은 곧 목숨을 잃게 될 것이라는 공포에 휩싸입니다. 마을 사람들 모두에 대한 분류가 끝나고 죽을 운명에 놓인 이들이 절망에 빠져 있을 때 아군들을 실은 트럭이 들어오고 반란군 복장을 했던 이들이 아군 군복으로 갈아입습니다. 이 모든 것이 반란군 동조자를 색출하기 위한 연극이었음을 안 마을 사람들의 희비가 갈리고 그전에는 반란군 편은 살았다 했을 거고 반란군 편이 아닌 사람들은 죽었다 했겠죠. 자, 소금장수, 대장장이 등이 속았다며 절규합니다. 자, 감상학입니다. 앞부분 줄거리입니다. 평화롭던 마을에 반란군이 진주하고 반란군은 실제로는 아군입니다. 갑작스런 사람들을 운동장으로 불러 모은다. 운동장은 이념 대립의 공간입니다. 여기서 또 운명이 결정되는 공간입니다. 또 반전이 일어나는 공간입니다. 자, 반란군은 그동안 자신들에게 협력하지 않았던 사람들을 색출하라는 지시를 내리고 그동안 비밀리에 반체제 활동을 해온 소금장수, 푸죽관집, 고음보, 대장장이는 갑자기 활개치며 마을 사람들을 반란군에 협력한 사람들과 적대적이었던 사람들로 분류하기 시작한다. 자, 목사를 비롯한 반란군에 적대적이었던 사람들은 곧 처형당할 위기에 놓인다. 자, 오전 11시 40분 구체적 시간적 배경이죠. 드디어 이날의 예정된 행사는 거의 끝이 났다. 거의 분류를 한 거죠. 사람들을 이쪽 편과 반란군 편과 아닌 사람들로 나누었잖아요. 새끼줄의 왼쪽과 오른쪽은 뭐 같은 걸로 요게 새끼줄이면 이렇게 완전히 갈라져 있죠. 자, 완전히 두 쪽으로 나뉘어 있었다. 자, 나누어진 사람들을 통해 분단의 현실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모두 끝났습니다. 자, 협력자와 적대자를 분류했다. 병사 하나가 그렇게 보고를 했는데 메브리코 장교, 자, 반란군 지휘관, 사실은 반란군으로 위장한 아군입니다.
마침 한 손에 물컵을 들고 서 있었는데 그 보고를 봤더니 그래 이제 다 마쳤구만. 아 모두가 끝난 셈이란 말이지 하고 대답한 뒤 훌쩍 컵을 마셔 비웠다. 교문 근처의 노인들과 아이들은 운동장 양편으로 분리된 두 패의 사람들을 그리고 그들을 명확하게 두 동강으로 갈라놓은 가늘고 긴 새끼줄을 먼 발치에서 숨을 죽이며 지켜보고 있었다. 긴장하고 있죠. 노인과 아이들의 긴장감입니다. 그들 모두는 불과 몇 시간 전까지만 해도 조상 대대로 물려받은 이 작은 마을에서 아침 저녁으로 서로 얼굴을 맞대고 살아온 지극히 순박하고 평범한 사람들이었다. 자, 그런 그들을 지금 이 순간 두 개의 전혀 판이한 운명으로 나눠 놓은 것, 그의 순박한 마을 사람들을 운명을 갈라놓았죠. 이것이 바로 뭡니까? 그 가느다랗고 볼품없는 새끼줄 몇 가닥이라는 사실은 얼핏 믿기지 않았다. 그 이념, 그 네 반란군 편의가 우리 편의가 이렇게 갈랐잖아요. 그런 이념의 허구성, 이념에 따라서 이렇게 사람들을, 이 사람들은 그 자체를 몰랐습니다. 사람들을 이렇게 가르는 것, 참 이념의 허구성을 보여줍니다. 근데 이걸로 또 밥 먹고 사는 사람들도 많습니다. 자, 그 두 집단을 분단시켜 놓은 새끼줄과 새끼줄 사이의 공간이라고 해야 겨우 20발짝도 채 못 되는 거리였지만 이 순간 그것은 바다보다도 더 까마득하게 멀고 먼 거리로 여겨졌다. 심리적 거리가 나타나죠. 자, 서로 다른 운명에 놓인 마을 사람들, 한쪽은 처형당할 위기에 처한 마을 사람들의 심리적 거리감입니다. 이 부분은 전지적 서술자가 서술하고 있습니다. 한동안 바닷가 작은 마을의 학교 운동장 안에는 귀개하리만큼 이상하리만큼 완벽한 정적이 무겁게 감돌고 있었다. 이것도 긴장감이죠. 이따금 혼자 펄럭거리곤 하던 개항대의 깃발은 때마침 정지했고 포플러나무 가지 끝에도 매미도 돌연 칼날 갈기를 중지했다. 자, 매미가 우는 것을 칼날 갈기라고 했습니다. 새끼줄의 왼쪽도 오른쪽도 그리고 그 양분된 두 덩어리의 집단을 멀리서 지켜보고 있는 교문 쪽도 모두 입을 다문 채 유령처럼 고요해졌다. 직유법이네요. 긴장감을 조성하는 배경을 비유적 표현으로 나타냈습니다. 여기에는 의인법이죠. 유령처럼 완벽한 정적이 무겁게 감돌고 있었다. 요거하고 유령처럼 고요해져 있었다. 이게 긴장감을 조성하는 배경입니다. 자, 유령처럼 고요해졌다. 자, 이거는 모든 것들을 그 사람처럼 표현했죠. 그래서 의인법이고요. 또 직유법이 쓰였습니다. 새끼줄 양쪽으로 나뉘어 긴장하고 있는 마을 사람들입니다. 자, 1950년 7월 28일 낮 12시. 이게 구체적인 배경이죠. 6.25 한국전쟁 중의 상황이고 구체적 시간 제시로 사실감과 신빙성을 강조합니다. 마침내 정오였다. 특별한 사건이 일어나는 시간입니다. 반란군이 진짜는 이제 아군이잖아요. 그게 이제 밝혀지는 거죠. 단상 위에 우뚝 서 있던 메브리코 장교는 시계를 들여다보고 있었다. 그러더니 그는 불현듯 하늘을 향해 두 팔을 번쩍 펼쳐 올리는 것이었다. 자, 사전에 약속된 시간과 행동입니다. 목사의 눈에 그것은 악마의 신탁을 받고 있는 모습으로 보였고, 메브리 장교를 못마땅하게 생각하는 목사죠. 반란군에게 비판적입니다. 다른 사람들이 보기에는 그가 무엇인가 하늘을 향해 외치려고 하는 것처럼 여겨졌다. 그러나 사실은 그것이 이날 행사의 클라이맥스를 알리는 운명의 신호였음을 사람들은 그때까지도 까맣게 몰랐다. 자, 사건의 반전이 일어날 것임을 지금 암시하고 있습니다. 의아한 행동을 하여 눈길을 끄는 메브리코 장교의 모습입니다. 자, 청각적 이미지죠. 이 하면 사이렌 소리가 들리면 뭐 긴장되잖아요. 청각적 이미지로 긴장감을 조성하고 있고요. 이런 게 이제 음성 상징어죠. 음성 상징어는 어성어와 어태어가 있는데, 자, 요거는 어성어입니다. 음성 상징어가 쓰이면은 현장감, 사실감, 이런 효과를 얻게 됩니다. 메브리코 장교의 치켜올린 팔이 내려오는 것과 동시에 느닷없이 요란한 사이렌 소리가
사람들의 고막을 갈갈이 찢어내기 시작했다. 뜻밖에도 사이렌 소리는 학교 담 너머로부터 날아들고 있었다. 밖에 이미 군인들이 대기하고 있었죠. 운동장에 모인 모두의 눈이 왼쪽도 오른쪽도 완장 패거리들과 적군 제복의 병사들까지도 일제히 교문을 향하여 집중했다. 그 순간 주민들은 똑같이 경악했다. 그들의 눈앞에선 지금 막 실로 믿을 수 없는 기적이 벌어지고 있었다. 자, 이거는 너무나 생각지도 못한 일이 벌어졌다는 거죠. 자, 사람들은 모두 저마다의 눈을 의심했다. 새끼줄의 왼쪽도 오른쪽도 완장 패거리들도 아이들과 노인들도 모조리 딸깍 호흡이 멎어버렸다. 자, 아군이 들어오는 새로운 상황의 발생으로 놀라는 사람들의 모습입니다. 트럭이 들어오고 있었다. 한 대, 두 대, 세 대. 줄을 바꾸었네요. 자, 모두 세 대였다. 트럭의 뒤 칸마다 무장한 병사들이 가득가득 타고 있었다. 자, 의도적 행바꾸기로 긴장감을 조성하고 또 사람들을 집중하게 합니다. 이럴 수가. 지켜보고 있던 마을 사람들은 눈알이 일제히 뒤집히는 것만 같았다. 자, 마을 사람들이 놀람이죠. 아군이었다. 눈에 익은 청색 깃발을 벌럭이며 들어오고 있는 그들은 분명히 바로 어제 저녁까지 읍사무소에 주둔해 있었던 그 아군 병사들 모습이었다. 트럭에서 내린 그들은 저벅저벅 군화 소리를 내며 마을 사람들을 두 쪽으로 갈라놓고 있는 그 중앙의 공간을 가로질러 유유히 행진해 들어오고 있었다. 이윽고 배불뚝이 아군 부대장과 매버리코 적군 장교가 자신들의 바로 눈앞에서 만나 힘차게 악수를 나누고 있는 광경을 사람들은 똑똑히 지켜보았다. 둘이가 한패죠. 반란군이 아군이라는 것을 확인했습니다. 자, 갑작스러운 반전에 놀란 마을 사람들입니다. 아니야, 거짓말이야, 모조리 속임수란 말이야. 반란군 편 약방집 둘째 아들의 말입니다. 당했다는 거죠. 어디선가 날카로운 비명소리가 터져나온 것은 바로 그 순간이었다. 누군가 창고 건물의 모퉁이를 돌아 나오며 고함을 치고 있는 게 보였다. 온몸이 꽁꽁 묶인 채 끌려 나오고 있는 그 사내가 바로 이날 내내 종적이 모연하던 약방집 둘째 아들이라는 사실을 사람들은 깨달았다. 아이쿠야, 속았구나. 소금장수와 푸죽간집 곰보가 그 자리에서 불썩 주저앉았고 대장장이는 서 있는 채로 바지에다 쫄쫄 오줌을 누고 말았다. 자, 반란군 세상에 왔다고 믿고 활개치며 마을 사람들을 분류하였으나 이제 자신들이 처형당할 위기에 놓였음을 알고 공포에 질렸습니다. 이 좌절의 상태죠. 다음은 사건 내막을 밝히는 읍장의 말입니다. 허허허, 자, 이제 모두 끝났나 봅니다. 허허, 본의 아니게 죄 없는 여러분들이 10년 감수하셨겠소이다. 자, 아군으로 분류되었던 마을 사람들이죠. 이 사람들이 진짜 반란군이었다면 이들이 벌 받았을 거 아닙니까? 우리 몇 사람은 사실 처음부터 빤히 알고 있었지만 일부러 모른 척했지요. 우리인들 달리 어쩌겠습니까? 허허허, 이렇게 해야만 숨어있는 불순분자들을 하나 남김없이 깡그리, 그것도 제 발로 스스로 걸어 나오게 만들 수 있다고들 하니 말입니다. 자, 반란군, 이건 자 거짓 연극을 한 목적이 바로 이것이었습니다. 허허허, 그래, 우리 관리들 몇천 어젯밤부터 모두 집에 들어가지도 못하고 할 수 없이 각본대로 연극을 좀 해봤지 뭡니까? 저분들은 사실 K시의 아군 부대 병사들이랍니다. 자, 반란군으로 위장한 병사들이죠. 반란군 제복으로 갈아입고 감쪽같이 그럴듯하게 적군 행세를 한 거지요. 읍사무소 주둔하고 있던 부대는 이웃 마을에 잠시 철수해 있다가 오늘 난 12시 정각에 나타나기로 약속이 되어 있었다는군요. 허허, 어떻습니까? 이거야말로 정말 기막힌 아이디어가 아닙니까? 힘 하나 안 들이고 놈들을 모조리 잡아들일 수 있게 된 것입니다. 허허, 벌써 다른 마을에서도 똑같은 방법을 써보았더니 그 효과가 아주 좋았다지 뭡니까? 자, 메브리코 장교가 시계를 본 이유죠. 약속을 했잖아요. 자, 계획의 성공입니다. 그때까지 고개를 떨어뜨린 채 꿇어앉아있던 읍장은 엉덩이를 툭툭 털고 일어나더니 퍽이나 재밌는 놀이였다는 양 그렇게 설명해주고는 한바탕 웃음을 터뜨리는 거였다. 자, 모든 것을 알고 연극을 한 읍장의 만족감입니다. 자, 지금까지 상황이
모두 연극이었음을 밝히는 읍장입니다. 자, 정리해 보겠습니다. 좀 슬픈 소설이죠. 현대소설, 분단소설, 사회소설입니다. 성격은 사실적이고 또 풍자적이고 비극적이고 또 비판적입니다. 자, 세상에서 우리나라와 같이 이런 불행한 일을 겪은 나라는 사실은 많지 않습니다. 또 다 지금 통일됐죠. 동독도 그렇고 베트남도 그렇고. 자, 주제입니다. 전쟁과 이념 갈등의 비극성입니다. 전쟁과 이데올로기. 자, 이데올로기 이념입니다. 대립으로 인한 우리 민족의 비극. 전쟁, 이데올로기 이념의 허구성을 고발하고 있습니다. 특징입니다. 자, 이데올로기 갈등으로 분열되고 전쟁 폭력의 피해를 받던 우리 민족의 상황을 상징적으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안보를 위한다는 맹목하에 행해졌던 권력자들의 부조리한 행태를 고발하고 있습니다. 전직 작가 시점으로 외부 서술자가 작곡 중 상황을 전달하고 있습니다. 구체적인 시간을 제시하여 사실성을 높이고 있습니다. 시간의 흐름에 따라 상황의 반전이 일어나고 새끼줄 양편 사람들의 운명이 갈라집니다. 음성상징어를 사용하여 생생하게 전달합니다. 문장구조의 변화를 통해 긴장감을 조성하고 주의를 이끌어냅니다. 수고 많았습니다. 제가 살아있는 한 좋은 자료로 보답하겠습니다. 네이버 구글 다음 어디서나 검색은 박전현입니다.